주식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주식은 근심을 먹고 자란다. 그만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변수라는 불확실성은 주식 투자를 하는 누군가에게는 모두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러한 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 헝다 그룹의 유동성 리스크 계속 나옴에 따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이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전쟁,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주식 투자를 함에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추석 연휴도 있지만은 참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마음이 편한 투자자가 있다면은 어떤 모습일까? 요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이 제로인 이 단타 매매자들,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들고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 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10에서 뭐 50% 이렇게 절반 미만의 포지션만 들고 쉽게 얘기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놓은 투자자들은 마음이 그래도 편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분산 투자를 통한 수익 종목의 비중이 높아서 전체 계좌로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 또한 마음이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려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적립식 매수를 하는 이 중장기 투자자로서 주가가 빠지고 싸지면은 더 매수하려는 물량을 채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또한 마음이 그래도 편하겠죠. 그리고 자산가로서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채권, 그렇죠? 이러한 다양한 재테크에 투자를 해놓은 자산가들 중에서 주식 비중이 크지 않은 투자자들은 또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식이 내 자산 중에 뭐 5%,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야 주식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나머지 뭐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서 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한 모습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의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지금 모두가 다 불안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주식 투자의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가 모두 피할 수 없는 이런 동반자라는 이런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뭐 어떤 원인이 나타나서 우리 종목을 하락을 만들던, 그렇죠? 그래서 손실이 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갖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피할 수가 없는 동반자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먼저 주식 투자의 예측 불가능한 내외부 이런 불확실성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 요인, 해당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이 주식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과도한 동반 하락을 유발하는 원인, 뭐 지금 뭐 최근에는 이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렇죠? 그리고 뭐 환율, 채권, 유가 이런 경제 지표들과 함께 또 큰 사건 사고를 봤을 때는 뭐 코로나19,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뭐 테러, 전쟁 이런 위기감이 발생했을 때 종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또 악화시키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함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헝다그룹의 리스크도 어떻게 보면 그 그룹에 관련된 리스크지만은 그것과 관련된 뭐 금융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또 채권을 회수하고 뭐 자금을 빨아들이면은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도
유동성 위기가 올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또 수출 물량 줄어서 또 우리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겠죠. 뭔가 이렇게 다단계적으로 연결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한 변수가 늘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 해당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리스크죠. 직접적으로 연관된 CEO 리스크, 남용 유혹처럼 CEO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주들에게 또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경우, 정부 규제, 지금 최근 카카오나 그쵸? 네이버나 이렇게 정부 규제가 직접적으로 작용하거나 한국전력 같이 정부의 입김 작용해서 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있죠. 그렇죠?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또 그리고 실적 악화 또는 유상증자 또는 기업 분할, 기업 합병 또는 블록딜 등 이런 것에 해당 종목의 직접적인 연계성으로 인한 이런 불확실성도 분명히 우리가 내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예측 불가능한 우리가 얼마나 예측을 이런 다양한 외적 내적 요인을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렇죠?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씩이나 그냥 그 해당 종목만 분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외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까지 고려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 여기서 첫 번째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가 지수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없죠. 중대형주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 호가 두 호가라도 몇 억씩 쌓여있고 몇십억씩 쌓여있는 그런 종목을 움직일 수 없죠. 그렇죠? 슈퍼겜이라고 해갖고 중소형주들 시장가로 매수하면 1, 2%, 3, 4%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에 종목도 주가지수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히 자신의 계좌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 것인가. 주가지수를 고려한 이런 매매 방향성. 두 번째, 얼마만큼 사고 팔 것인가. 그렇죠? 항상 이것은 지금과 같이 주가가 좀 박스권에 조정이 나올 때나 헝다그룹 리스크가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잠잠해지더라도 또 새로운 리스크가 시장에는 언제든지 이런 내외부 변수들이 항상 내부적 외부적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할 것인가, 얼마만큼 사고 팔 것인가, 그렇죠. 이 현금 비중 조절,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이러한 것들은 리스크가 있던 없던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또는 내 계좌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울 때는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우리는 이 3번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주식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또한 당연히 마찬가지죠. 하지만 주식시장에 이런 불확실성이 늘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투자 시간이 경험이 쌓이고 알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 1번과 2번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위의 세 가지 조건으로 시장에서 계속 발생될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1번, 2번, 3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이 전제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책 한 권만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아는 거지만 누구나 실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큰 고통이나 큰 손실을 겪어본 사람들은 반드시 알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물론 빠른 수익을 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꾸준하고 장기적으로 내 계좌를 살리고 수익을 누적시키는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꼭 알 것이. 저도 주식 투자로 인해서 큰 힘든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매매 방법이나 뭐 매매 기법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들을 이러한 기본적인 것과 어떻게 조합을 시켜서 잘 매매를 할 것인가, 이러한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큰 손실을 입었거나 뭐 거의 뭐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의 중요성을 잘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머릿속에는 우리 시장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까 뭐 이런 헝다구름 리스크가 나오고 많은 걱정이 계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처음에 살펴봤던 마음이 편한 투자자들, 이 내용을 살펴본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현금 비중을 높인 투자자. 그렇죠? 그것은 바로 얼마만큼 사고 팔 것인가, 이 부분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분산 투자, 또 말씀을 드렸죠. 얼마만큼 또 사고 팔 것인가. 이런 것처럼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시장의 대응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새로운 불확실성은 계속 나타날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이러한 불확실성을 내 계좌를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기준이 돼야 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마감하는 이 뉴욕 증시 잘 체크를 하셔서 내일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